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놓고 장난치는 권성동. 그럼 6번째가 박근혜, 대구, 문재인, 평산사저, 지금 무슨 일? 굉장히 중요한 일. 자, 5번째입니다. 이재명 놓고 장난치는 권성동. 정말 TV 보다가 권성동을 보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때에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박 대통령 탄핵을 읍소했던 그 인간이 윤석열 정권에서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있구나.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막 분노가 치솟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검수완박대의 그 권성동이가 민주당과 박병석, 박홍근 원내대표하고 그 짜고 쳤던 그 가증스러운 걸 보세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이가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했는데 그걸 갖고 이 보수 우파들한테 장난을 치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이가 국회의원이 되면 네? 이 불체포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재명을 조지는구나. 권성동이다. 이런 착각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 또 무슨 이야기를 어제 했냐면 방탄용 불체포 특권, 그걸 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법을 추진하자고 어제 들고 나왔어요. 아니 지금 법률을 개정하려면 민주당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데 이자가 계속 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응? 이재명이를 인천 계양에서 떨어뜨리려고 했다면 거기에 이재명의 강적들을 내보내야지. 이재명의 강적들을 내보냈다고 하면 내가 그래 맞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윤희숙이가 내가 나보고 나가라면 내가 나가겠다라고 본인이 자청했는데도 그냥 짓밟아 버렸잖아. 예?
윤희숙이가 만약에 거기 출마해서 떨어져도 당대표급으로 급성장하고, 만약에 당선되면 무슨 뭐 제2의 노무현 이런 식으로 급성장할 것이 시기 질투하는 거지. 홍준표가 그랬잖아요. 윤희숙이 네 격도 모르고 네가 왜 나서느냐. 그러면 짓밟아 버렸잖아. 이준석이가 뭐라 그랬어? 경선해야 된다고. 지역 밀착형 후보를 공천하겠다. 지역 밀착형 후보를 공천해서 과연 이재명을 꺾을 수 있냐 이거야. 미안하지만. 에? 이거 대한민국 보수 우파들이 정신 차려야 돼. 국민의힘을 무조건 찍어주는 게, 무조건 지지하는 게 애국하는 게 아니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애국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이건 이재명이 봐주려고 짜고 친 거야. 이재명이 봐주려고 짜고 친 거라니까. 제가 토요일 날 저녁에요, 인천 계양구 을을 가봤어요. 을을. 계양산 전통시장에서 제가 식사를 했어요. 이건 이재명이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기다가 무명 인사나 맛 다름없는 그 누굽니까? 윤형선? 그 양반을 여기다가 공천한 이유가 뭐야? 에? 윤형선 후보, 국민의힘. 근데 14일 지난 토요일 날 이재명이 계양 그 선거구 개소식을 하는데, 거기에는 윤호중 비대위원장, 송영길이,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했어. 근데 같은 날 윤영선 국민의힘 후보 개소식을 했는데 아무도 안 갔어. 어? 아무도 안 가고 인천시장 후보로 나선 유정복이 혼자 갔어. 지금 장난치는 거야 지금? 응? 지금 윤희숙이 하나 죽이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야. 홍준표 하방한다더니 윤희숙이 죽이는 거 아니야. 딱 그런 거지. 차기는 내가 이재명하고 붙겠다. 응? 내가 붙으려고 하는데 윤희숙이 네가 왜 침발러? 이거 아니겠어요? 홍준표의 전략적 판단은 뭐냐? 아, 민주당은 무슨 개소리를 하더라도 결국은 이재명이가 또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인 거야. 이게. 이재명이가 당선이 되면요, 곧바로 윤석열 다음에 이재명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것이다. 이런 말 나옵니다. 이른바 포스트 윤석열 이야기도 나와요. 이게 지금 윤석열이가 속고 있는 거야. 윤석열이가 이 시간대에 윤칼세, 이 소위 말하는 이 뭡니까? 조마이 뉴스를 봐야 돼. 윤석열 당선인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응? 이재명이가 이번에 개항에서 당선이 되면, 그 당선이 됐는데 윤석열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처럼 70% 80%가 되면 걱정할 거 없지. 당분간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는 거야. 응?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한 방을 노리는 거지. 그 한 방 노리는 게 뭐냐? 답답한 거야. 대통령 비서실 사람들 갖고는 한 방이 나올 수가 없어. 지금 뭐 꿍꿍이 하느냐? 김정은하고 정상회담 하려고 하는 거야. 응? 백신 지원하겠다. 이게 뭐야 이게. 김정은하고 정상회담 하겠다는 거지. 박지원이 국정원장 계속 시키려고 했어요. 왜? 대북 밀사. 남북 정상회담 브로커 역할. 권영세가 그랬잖아요. 문재인이가 대북 특사로 나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다. 그런데 제가 장담을 해요. 윤석열이가 김정은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 그게 지지율이 높아진다. 어림 반프로치도 없는 이야기예요. 이미 문재인이가 우려먹을 대로 다 우려먹고 버린 게 김정은이야. 지금 내가 볼 때는 정상회담 하려고 통일부 장관의 권영세 앉힌 건 딱 나는 그 목적이라고 봐. 거듭말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정상회담 잘못 추진했다가 완전히 한 방으로 쓰러질 수가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남북 정상회담에 다 합의해 놓고서 김정일이가 천안함 폭침시키고 박왕자 여사 살해하고 연평도 포격도 발한 거. 막말로 군대도 안 갔다 온 윤석열이가 섣불리 남북 정상회담 하려고 했다가 완전히 정권이 무너지는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보수 우파를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겠다는 그게 정도야. 그게. 자, 여러분 6번째입니다. 정말 오늘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굉장히 뜨겁네요. 자, 2,000명만 올려주십시오. 예. 자, 6번째예요. 박근혜 대구, 문재인 평산 사저. 지금 무슨 일? 여러분, 문재인이가 그 엄청나게 못된 짓을 하고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가장 피를 많이 흘린 이른바 그 사화, 네? 정치 보복, 김정은 파리, 평화 파리, 남북 파리, 반일 장사, 네? 반미 장사, 그 엄청난 일을 하고서 양산 평산에 내려가서 집 짓고 쫙 아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다. 그게 정말 부질없는 꿈이었구나. 여러분, 지금 그 평산 문재인 집 앞에 이른바 보수단체라고 하는 분들이 가서 이제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아주 뭐 그냥 난리를 피고 있더만. 제가 거기 그런 방식에 대해서 제가 감히 뭐 동조한다, 옳다, 지지한다 이런 말을 제가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나 그런 그 노이즈 마케팅에 대해서 문재인이가 어제 참지를 못해가지고 반지성이라서 반지성.
내가 그 소리를 듣고서 정말 구역질이다. 예? 아니, 반지성?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난도질한 게 그러면 지성이었나? 응?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 쓴 표현이야. 소위 말하는 진영 논리를 반지성으로 본 거야. 윤석열 대통령 진영 논리 안 하겠다? 그래, 두고 보자고. 반지성? 문재인이가 반지성이야? 전두환 대통령이 5.18 때 발포 명령을 내렸다. 네? 그리고 헬기에서 사격을 했다. 차.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전두환 대통령이 좌파의 이 반지성 조리돌림에 시달리면서 그 90이 넘은 노인네가 광주까지 끌려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혈액암으로 생을 마치게 한 장본인이 누구야? 문재인 당신 아니야? 근데 반지성이야? 어? 야. 아니, 전두환이가 광주 학살의 주범으로 또다시 낙인을 찍어가지고 심지어 죽었을 때도 전두환에 대한 엄청난 공격.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유골이 연희동 자택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유골이. 왜냐하면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섣불리 국립현충원은 안 되는 거고 섣불리 민간 묘역에 안장했다가 부관 잠시할 거거든. 파묘. 전두환 정권 때에 전두환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그 좌파들의 엄청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반지성적인 인격살인, 그때 당신은 왜 그것을 반지성이라고 이야기 안 했나? 응? 그런 전두환 척살 분위기에 편승한 게 누구야? 국민의힘이잖아. 윤석열 후보 조문 갔었어? 참 기가 막히네. 노태우 대통령 서거한 게 언제 때야? 문재인 당신 집권 시절 아니야. 할 수 없이 국가장 치르면서 김부겸이 보내가지고 노태우 대통령 난도질하고 그 가족한테도 뭐라고 그랬어? 유족이 5.18에 대해서 사과하는 삶을 살으라고 그 유족들을 완전히 난도질했던 그 김부겸이잖아. 한 달간 유족 그 유골을 갖고 있다가 지금 파주에 묻혀 있어. 파주에. 그러니까 노무현에 이어서 국가관리묘역으로 한 일주일 전에 승인이 났어요. 승인이.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난도질했고 이명박 대통령 감옥에 보냈고
지금 사면도 안 하고 나왔고. 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개죽음 만들었고, 이래놓고서 자신은 평산에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문재인한테 보수 단체들이 가가지고 마이크 잡고 떠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건 문제가 있잖아? 방법상의 문제가 있잖아? 이준석이가 뭐라고 했냐면, 나 기가 막혀가지고. 온건하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런 방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가서 그렇게 할 테니까. 온건하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응? 박근혜, 이명박, 전두환, 노태우 씨를 말려놓고서 어제 뭐라고 했느냐? 양산 덕계성당 미사, 돌아오는 길에 양산의 오래된 냉면집 원산 면옥에서 점심으로 냉면 한 그릇,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에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 냉면이 넘어가?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합니다. 보수 우파가 그런 막말로 그런 확성기 틀어놓는 거, 그런 방식이라도 해야만 지금 이 속에 응어리가 풀리는 거 아니겠어요? 문재인은 이 정도로 이것이 이제 며칠 하다 말 것이다? 완전히 이건 오산입니다. 네? 이제 문재인의 불행은 시작임을 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놔야 돼. 응? 어떻게 평산마을에 들어가서 그렇게 평온하게 미사 보고 냉면 먹고 다니느냐 이거야. 그럼 이준석 너는 이걸 보면 이준석이가 문재인의 똘만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야. 왜 네가 나서 여기서? 왜 진짜 거기서 네가 나와 여기서? 왜 네가 거기서 나오냐 이거야. 보수 우파의 책임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문재인, 이재명, 박지원 청산의 도구가 되도록 압박하고 우리가 윽박질러 가지고 몰아가는 거야. 그게 지금 보수 우파의 책임인 거야. 문재인을 용서한다? 정치보복이 없다? 아니 역대 4명의 대통령을 난도질한 사람한테 정치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응? 지금 그 문재인 평산마을 그 앞에서 그 절규하는 사람들 목소리 들어봐. 물론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달릴 수가 있어. 우리 출연하는 미래한국의 그 박주연 부장도 거기에 참여한 사람 중 한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더라고. 그것도 일리가 있어. 그러나 이준석이 온건하고 논리적인 방법 한번 네가 얘기를 해봐. 나는 문재인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반지성이라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살고 계시는 대구 달성 사저 그 주변에는 좌파들이 몰려가 가지고 왜 꽹가리 치고 그런 반지성적 난동을 부리지 않아? 응? 왜 그렇다고 봐? 왜? 왜 대구에는
대구 달성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는 왜 그런 반지성적 좌파 난동이 없느냐 이거야. 당신 집 앞에와는 달리. 왜 그래 왜? 누가 봐도 박근혜 대통령은 지은 죄가 없기 때문이야. 좌파들도 알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공격하지 않는 것은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었기 때문인 거야. 미안하지만 보수 우파들이 문재인 좀 우려먹어야 되겠어. 미안하지만. 응? 그 어제 보니까 문재인 집에도 멀쩡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아, 내가 맞았구나. 적중했구나. 이른바 대한민국 정치판이 새로운 프레임으로 대구 달성 사저정치, 평산 문재인 사저정치, 그리고 여의도의 이재명, 용산 윤석열 이래가지고 앞으로 네 분이 이른바 적대적 공생관계를 가져갈 거다. 문재인이하고 이재명이가 당연히 손을 잡지. 서로 약자이기 때문에. 똘똘 뭉칠 거라고. 이른바 적대적 공생관계. 자, 그러면 윤석열은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손을 내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고 국정 운영을 잘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두 사람은 사그라질 수가 있어. 그러나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 문재인과 박근혜 대통령, 이재명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싹수를 보면 이걸 대한민국 보수 우파들이 정말 잘 봐야 돼. 윤석열을 지지해서 윤석열이 잘 되면 지지율이 오르겠지.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싹수가 노라네. 그래서 윤석열한테 기대했던 보수 우파들이 일순간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몰려가는 현상이 지금 싹수를 보면 난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감이 엄청나게 나는 강력하게 될 거로 본다. 아, 그래서 문재인이가 가자마자 이 좌판 벌리고 SNS하고 돌아다니고 사람 불러다가 밥 먹고 차 마시는구나. 아주 흥미로운 게임이 될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이렇게 오늘 월요일인데 대단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후 4시에는 우리 심동보 전 해군 제독님 또 무슨 또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끝까지 1838명까지 됐네. 한번 여론조사 한번 해볼까요? 여론조사 한 번만. 지금 평산 문재인 그 사저 앞에서 일부 보수 우파들이 벌이고 있는 확성기 시위가 그럴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1번을 눌러주시고, 저건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장 그만둬야 된다 생각하시면 2번을 눌렀어요.
한번 눌러보세요. 저건 잘하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앞으로 계속 가야 한다. 1번. 아니다. 그건 너무다. 그건 무리한 거다. 하면 2번을 누르세요. 자, 여러분. 이건 제가 방송 잘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